여기 동양인 선생님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가정교사로 어떻게 한국인을 뽑을 수가 있냐며 부모님께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는데요. 과연 이 학생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현재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제가 명문대를 입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년 전 저와 약 1년간 가정교사로 공부를 가르쳐 주신 수진 선생님의 덕분이기도 한데요.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힘들어했을 수진 선생님께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도 전하고 얼마 전 다녀온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수진 선생님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엄청난 계기가 되었답니다. 수진 선생님과 저의 인연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아버지는 AI 기술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는 그 어느 집의 자녀보다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동딸이기도 해서 가장 좋은 것과 이쁜 것만 제 주변을 채우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난 줄 알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 탓에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잘하지 못했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무시하는 아주 재수없는 학생이었죠. 자연스레 성적은 떨어졌고 학교에 너무 가기 싫어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가정교사를 저에게 붙여주기로 하셨어요. 어떻게든 대학은 가야 하고 부족한 학업은 보충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죠. 선생님이 오기로 한 첫날, 저는 뭔지 모르게 기선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는 주문을 속으로 계속 외우고 있었어요. 분명히 명문대에 다니는 미국인 선생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드디어 집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빠와 선생님은 같이 들어오셨는데 아빠와 잘 아는 사이라고 하셨죠. 눈도 안 마주치다가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바로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아니, 동양인 선생님이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선생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빠가 하는 말을 얼음이 된 상태로 듣고 있었어요. 엠마, 앞으로 너와 같이 공부를 해줄 수진 선생님이란다. 한국인이고 아빠 회사의 거래처인 한국회사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아주 실력이 좋으신 분이야.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셨고 너도 하버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니까 많은 도움을 주실 거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적응 잘했으면 좋겠구나. 아빠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여전히 패닉 상태였죠. 시간이 좀 지나서 정신을 차린 후 동양인 선생님을 모시고 온 아빠에게 화가 났어요. 아빠, 어떻게 한국인 선생님과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양인 선생님은 싫다고요.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방에 노크를 하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여셨어요. 엠마,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 너에 대해서는 너의 부모님께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부모님이 너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며칠만 함께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너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너의 부모님이 부탁해도 미련 없이 내가 그만두도록 할게. 어떻게 우리 한번 노력해볼래? 수진 선생님은 차분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타일러 주셨고 까칠했던 저의 마음이 조금은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외국어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아빠에게 학원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쿵푸 팬더라는 영화를 보고 중국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거든요.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의 귀여운 모습과 판다가 쿵푸를 하는 모습은 어린 저에게
엄청난 신비로움과 궁금증을 유발하게 했죠. 쿵푸 판다 시리즈를 모두 찾아보면서 나중에 중국에 꼭 가서 중국의 판다를 보겠다는 결심을 한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었고 중학생 때 학원을 등록했어요. 학원의 중국어 선생님은 대부분 중국인이었고 저는 그들에게 중국어를 배우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중국인 선생님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하고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민족의 나라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중국 문화의 우수함과 독창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한국과 비교를 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죄다 베껴가서 자신들의 문화라고 우기는데 정말 꼴보기 싫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라 중국이든 한국이든 아시아의 나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한국은 문화 표절을 일삼는 나라이고 너무 가난해서 고기도 못 사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열등감에 가득 찬 민족이라고 했어요. 수업 내용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중국인 선생님들 사이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어는 기본적인 대화는 될 정도의 실력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중국인 선생님들의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댔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중국인 선생님 둘이서 대화를 할 때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을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는 선생님들의 지저분한 모습들 때문이었어요. 항상 머리는 떡져 있었고 좋지 않은 체취가 났으며 학원의 위생 상태도 심각하게 안 좋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겠다. 아시아인들은 모두 이렇게 지저분하고 위생관념은 제로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수진 선생님을 만났으니 한국인이 좋아 보일 리가 없죠. 수진 선생님은 첫날 저에게 일주일만 노력해보자는 제안을 하시고 내일 보자는 말과 함께 방에서 나가셨어요. 솔직히 한국인이라는 말에 싫긴 했지만 수진 선생님의 첫 인상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외모도 예뻤지만 선생님의 몸에서는 비누향이 났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상상했던 지저분하고 가난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가시고 아빠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빠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와 기술협정을 하는 한국의 기업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회사 대표님의 막내 동생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현재는 우등생으로 재학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한 달만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시간을 내주면 좋겠다고. 아빠가 사정사정해서 저의 선생님으로 오게 된 거라고 하였어요. 저는 아빠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한다는 말을 듣고 궁금해서 여쭤보았죠. 아빠, 한국이 아빠 회사와 거래를 할 만큼 기술이 발전된 나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잘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데 아빠 회사의 첨단 기술 분야 연구를 그런 나라와 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저의 물음을 가만히 듣던 아빠는 재미있는 코미디라도 본 것처럼 크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을 하시면서 저에게 말을 하셨죠. 엠마, 누구에게 그런 유언비어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세계사 수업 시간에 내가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한국에 대해 그렇게 무지하진 않았을 텐데. 너무 공부를 안 한 게 들켜버렸구나.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지 오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이뤄낸 나라란다. 아빠는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단다. 최첨단 시설들이 가는 곳마다 접목되어 있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경악할 수준의 충격을 받았어. 우리 프랑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지하철에는 한국 전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아빠가 작년에 한국에서 사왔던 김부각 과자 기억나니? 너 맛있다고 엄청 잘 먹었잖아. 한국의 음식을 아빠만 맛보고 와서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한식은 최고였단다. 아빠의 말을 듣고 보니 작년에 먹었던 김부각 과자가 생각났어요. 프랑스에서는 김을 잘 먹지는 않아서 저는 처음 김을 먹어보는 거였는데 바삭한 과자처럼 짭조름하면서 달콤한 맛이 났던 김부각을 앉은 자리에서 3봉지를 다 먹어치웠거든요. 평소 먹던 짠맛만 많이 나던 감자칩 과자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게 한국에서 사오신 건지도 몰랐어요. 제가 먹었던 김부각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프랑스의 언론 매체 르몽드에서는 김에 대한 극찬을 하였는데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김은 양배추보다 식이섬유가 10배 높고 당근보다 베타카로틴이 3배 함유돼 있으며 돼지고기보다 철분이 9배, 칼슘이 3배 함유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당 기사에서는 환경적인 부분에도 주목했다는데 예를 들어 쇠고기 1kg을 얻기 위해 15,000리터, 쌀 1kg을 경작하는데 물 5,000리터가 필요하고 감자 1kg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600리터의 물이 필요하지만 해조류는 바다에서 자라며 여과된 바닷물이 양식에 사용된다는 점. 김을 양식하는 데는 비료가 필요하지 않은 점, 반대로 김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프랑스도 김 양식의 친환경적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였어요. 한국에서는 김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음식이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다음날 수진 선생님과의 만남은 첫날보다는 확실히 거부감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고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해주셔서 저는 공부가 재미있다는 생각을 그날 처음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수업으로 저는 공부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노력해보자는 일주일이 지나자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붙잡고 싶을 정도로 선생님께 호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특히 선생님은 저의 잘못된 영어 발음을 잘 교정해 주셨는데 사실 프랑스인들 중에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답니다.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는 미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영어는 필수였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한국인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 구사하는지 놀랍기도 했어요. 영어권에서 계속 살았던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해외로 온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실력이 엄청났거든요. 원래 선생님과의 수업은 2시간 정도였지만 수업이 끝난 후 집에서 음식을 해먹거나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오징어 게임을 같이 보다가 달고나를 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신기해하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달고나 만들기 세트를 주문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설탕을 녹여 소다를 넣고 부풀어지면 동그랗고 납작하게 눌러서 별 모양이나 하트 모양의 틀을 찍는 건데 그 모양대로 실수 없이 뽑아내야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군요. 배우 이정재는 우산 모양을 하던데 그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달고나를 만들면서 어렸을 때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학교 앞에 달고나를 파는 곳이 있었고 아이들이 쪼그린 채 둘러앉아서 뽑기를 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루는 실수 없이 뽑기를 해서 공짜로 하나 더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요. 달고나는 선생님의 부모님도 어릴 때 경험했던 한국에서 추억의 게임이자 음식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예전만큼 많지 않은 게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튼 오징어 게임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한국 컨텐츠가 인기 급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을 CNN에서도 언급을 하면서 그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는 기사가 여러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는데 한국의 전통 문화와 놀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글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어는 중학생 때 어느 정도 배워본 경험이 있지만 배울 때 꽤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글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대사를 따라하면서 한글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선생님께도 도움을 요청하면서 한글 배우기에 열을 올렸었죠. 한글은 중국어보다 배우기가 훨씬 쉬웠는데 선생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이루어진 글자야. 이중 모음을 포함하고 음절 구조를 감안하면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한글은 표음 문자로 읽고 쓰는 것이 쉬워. 성별 대명사가 존재하지도 않고 문법 구조도 교체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지. 이렇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글자는 한글밖에 없을걸.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든 글자라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 어느 나라의 왕이 직접 백성들이 사용할 글자를 만들 생각을 했겠어. 영어나 한자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저는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거의 한 달 만에 한글을 마스터했어요. 혼자서 연습도 많이 했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꾸준히 한국 드라마를 보니 재미있게 습득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이모가 한국의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부산 사투리도 몇 마디 알려주셨어요. 프랑스에도 지방에 가면 방언이 존재하기도 하고 지역마다 언어가 약간씩은 다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산 사투리는 서울 표준말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는데 한국 분들은 다 아시는 단어겠지만 들으면서 재미있었던 몇 가지 단어만 소개를 해볼게요. 단디해라. 뭐라카노. 웃자라고. 마이무라. 사투리를 알려주면서 지었던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참을 웃었네요. 그렇게 선생님과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저는 열심히 학업에 열중해서 제가 바라던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몇 년 전 수진 선생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던 것을 선생님은 잊지 않고 연락해 주셨는데요. 서로 스케줄을 조율해서 지난 여름방학 때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가면 저를 마중 나오기로 하셨어요.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는데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했던 아빠의 말씀이 실감이 나면서 어찌 보면 프랑스보다 미국보다도 더 좋은 공항의 모습에 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중 나와 계셨고 저의 얼빠진 모습을 보시더니 계속 깔깔대며 웃으셨어요. 그 콧대 높던 프랑스 여인은 어디로 간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계속 놀려댔어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퇴근 시간과 맞물려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셨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선생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저도 관심을 보이니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으로 오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진짜 한국으로 와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 충분한 가치와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됐거든요.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음식이었고 빠른 배달 서비스와 택배, 그리고 환승제도가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대중교통 시스템,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치안과 공공기관의 빠른 서비스, 빠른 인터넷 속도였는데요. 한국은 모든 게 빠르게 진행이 됐고 사람들은 늘 바쁘게 움직였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싶은데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여야 할 것 같네요. 한국을 여행한 스토리는 다음 사연에 또 보내도록 할게요. 아참,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갈비와 삼겹살, 김치찌개,
국수를 먹어보았는데요. 선생님도 맛집을 잘 모르셔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찾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맛있는 한국 음식이나 맛집 소개해 주시면 다음 한국에 방문할 때 꼭 가볼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인 선생님을 만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된 여대생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한국 방문 때 먹을 음식이 벌써부터 고민인 것 같네요.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는 맛집이나 한국 음식 댓글로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